승무원, 이불 말고 좀 더 센 거 없나? 소주라도 있으면 가져와봐.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내안, 평화롭게 이륙한 기내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앉은 70대로 보이는 노부부는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벌써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울먹이는 아이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술을 찾던 조폭들은 결국 승무원을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백호파라고 들어봤나? 우리 형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죠. 조폭이 선을 넘으려는 순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기내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기내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나온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는 한 여인.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폭들을 한순간에 참교육한 통쾌한 사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부산 김해공항 대합실에는 오후 2시경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었죠. 손자, 손녀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듯한 젊은 부부, 그리고 출장을 마친 중년 남성들까지. 평범한 일요일 오후의 풍경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윤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38살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언뜻 보면 평범한 직장인 같았지만 그녀의 곧은 어깨와 예리한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걸을 때의 단정한 걸음걸이와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피는 시선에서는 오랜 훈련이 몸에 밴 사람의 모습이 엿보였어요. 강지윤은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준장이 아니라 707 특임단의 단장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창설 이래 첫 번째 여성 단장이었죠. 대테러 작전의 최전선에서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어요. 지난 15년간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 현업에서도 여전히 현장 투입이 가능한 실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가족들의 훈훈한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비행기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고 젊은 엄마는 아이에게 과자를 먹여주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강지윤에게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탑승 안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발 서울 김포 공항행 K에어 417편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승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윤도 옆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들었어요. 가방 옆면에는 작은 패치가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707 특임단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표식을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휴가 중이라 신경 쓰지 않았죠. 3박 4일의 특별 휴가였어요. 오랜만에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온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707 특임단이라는 부대의 특성상 위험한 임무가 많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었죠. 지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무리 나라를 위한 일이라지만 내 몸도 소중하단다. 엄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의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강지우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평범한 딸로, 평범한 승객으로 서울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14A 좌석이었는데 다행히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정취가 아련하게 느껴졌죠. 기내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습관적으로 기내 구조를 파악하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오랜 직업병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었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707 특임단 단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잠깐이나마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순조롭게 이륙한 지 10여 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지우는 창밖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잠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 좌석에서 점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물 말고 좀 더 센 거 없나? 소주라도 있으면 가져와 봐. 굵고 거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강지우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뒤를 살펴봤습니다. 뒤쪽 좌석에는 나이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들 7명이 앉아 있었죠.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평범한 직장인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그들의 목소리 톤과 거친 말투에서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유독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흉터가 몇 개 있었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손등에는 용 모양의 문신이 희미하게 보였죠. 이 남자가 바로 백호파 조직의 두목 김백호였습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내에서는 주류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나 주스는 언제든지 가져다 드릴 수 있는데요. 김백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술도 없는 비행기가 어디 있어? 그럼 이 주스에다가 뭐라도 좀 섞어서 가져와. 이런 시시한 걸로 어떻게 마셔? 우리가 돈 안 냈나? 승무원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공법상 규정이 있어서요. 다른 음료수로 바꿔드릴까요? 그러자 김백호 옆에 앉은 윤재수라는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어요. 야, 이 아가씨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나? 형님이 술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딴소리야? 항공법이 뭐가 중요해? 기내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앞쪽에 앉은 70대로 보이는 노부부는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할머니는 벌써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는 아이를 품에 더 꽉 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원정 도박을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현지 조직들과 마찰이 있었던 터라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죠. 게다가 평소 습관처럼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던 이들에게 기내의 제약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양도식이라는 행동대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승무원을 위협하듯 다가갔습니다.
그의 키가 180cm가 넘어 보였고 어깨도 상당히 넓었어요.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백호파라고 들어봤나? 우리 형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말을 하면서 주먹을 꽉 쥐어 보였습니다. 승무원은 눈물이 글썽해지면서도 꿋꿋하게 답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기장님께 문의해 볼까요? 이 말에 김백호가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기장이 뭔데?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나야. 내가 돈 내고 탄 비행기인데. 내 말을 못 들어? 야들아, 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보다 센 놈 있나? 조직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른 승객들을 훑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어요. 기내는 점점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다른 승무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작은 소리로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윤재수가 그쪽을 째려보자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백호와 그의 조직원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죠. 마치 기내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강지우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뒤쪽의 소란스러운 무리들을 차분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체격과 행동 패턴, 그리고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백호와 그의 조직원들은 승무원을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노인네. 왜 자꾸 우리 쳐다봐? 뭔가 불만 있어? 양도식이 앞쪽에 앉은 70대 노부부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할머니는 이미 무서움에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작은 소리로 달래고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조폭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신이 났습니다. 김백호가 직접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탁 쳤어요. 노인네, 귀가 잘 안 들리나? 우리가 말하는데 대답은 해야지. 할아버지는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뭐, 우리가 시끄럽다고? 불만 있으면 똑똑히 말해봐. 윤재수가 할아버지 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봤어요. 할머니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김백호는 전형적인 조직 두목의 모습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지만 실제 싸움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재수와 양도식 같은 젊은 조직원들이 더 위험해 보였죠. 특히 양도식은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격투 경험이 있어 보였어요. 기내 다른 승객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양도식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는 황급히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출장길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말이 없네.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김백호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조롱하듯 말했어요.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는 아무것도.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양도식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조용히 해, 노인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뒤로 밀려나면서 좌석 팔걸이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픈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감히 항의하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본 기내 승객들의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조폭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눌려 있었던 거죠. 승무원, 여기 와봐. 김백호가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승무원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심심한데 뭔가 재미있는 거 없나? 아니면 너라도 옆에 앉아서 이야기나 해줘. 예쁘장하네. 조직원들이 음흉하게 웃으며 승무원을 훑어봤습니다. 승무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안전?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누군지 모르나? 윤재수가 비웃으며 승무원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승무원이 깜짝 놀라며 뿌리치려 했지만 윤재수의 힘이 더 셌습니다. 야, 놓아줘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때 참다 못한 40대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노인분들이랑 여성분들한테 왜 이래요? 그 순간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백호가 천천히 그 남성을 돌아보며 음산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 용감한 놈이 있네. 아저씨, 정의의 사자인가? 김백호가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양도식과 다른 조직원들도 일어나서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7명의 조폭들에게 둘러싸이니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기내는 완전히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젊은 여성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안전벨트를 풀고 언제든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중년 남성을 둘러싼 조폭들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김백호가 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협박했어요. 아저씨, 우리가 뭘 심하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냥 노인분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심하게? 우리가 언제 심하게 했어? 그냥 인사한 건데? 양도식이 비웃으며 할아버지 쪽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어깨를 움켜쥐고 아파하고 있었지만 감히 소리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라고, 할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잖아. 안 그래, 할아버지? 김백호가 할아버지를 다시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내의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죠. 강지우는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7명의 조직원들 중에서 실제로 위험한 것은 김백호, 윤재수, 양도식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따라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기내에서 7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였어요. 특히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아저씨가 사과하면 이번 일은 넘어가 줄게. 김백호가 중년 남성에게 말했어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시비 걸었잖아.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돼. 중년 남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 승객들도 그에게 그냥 사과하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다들 들리게. 죄송합니다.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좋아.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네. 김백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같이 즐겁게 하면 안 되나? 윤재수가 기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젊은 여성 승객들에게 머물렀어요. 저기 예쁜 아가씨들, 우리랑 같이 얘기 안 할래? 심심하잖아. 한 20대 여성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식이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왜 대답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여성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저희는 그냥 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때 기내 앞쪽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내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승객께서는 안전을 위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호가 기장의 방송을 듣고 비웃었어요. 기장님도 참견하시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기내 인터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기장님, 우리는 그냥 즐겁게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이미 지상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착륙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이제 정말로 개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까지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 승객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기내는 완전히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재미있게 놀아볼까? 김백호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기내에 감돌았어요. 김백호의 말에 조직원들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양도식은 20대 여성들 앞에 완전히 다가가서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여성의 어깨에 거칠게 손을 올렸습니다. 여성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좁은 좌석에서 피할 곳이 없었어요. 다른 조직원인 박성훈도 옆에서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꽉 붙어 앉아 있었죠. 한 명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때 울고 있던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김백호가 그쪽을 천천히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윤재수와 이철민이 젊은 아버지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를 뒤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무서워해서.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아빠 품에서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다른 승객들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이 모습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 성급하게 움직이면 무고한 승객들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김백호는 기내 전체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의 왕이라도 된 듯한 거만한 태도였어요. 승객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있었죠. 조직원들도 두목의 기세에 힘입어 더욱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식은 여전히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다른 조직원들은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어깨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의 마음도 아팠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착륙까지는 아직 30분 이상 남아 있었고 지상의 도움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김백호가 이번에는 젊은 여성 승객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의 큰 손이 여성의 얼굴 쪽으로 뻗어지고 있었어요. 여성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꽉 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까지 하시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기내의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기내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나온 쪽을 돌아봤습니다. 강지윤이 조용히 일어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전신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백호가 강지윤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을 넘으신 것 같아서요. 강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윤재수가 강지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흘렀죠. 김백호가 강지윤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음흉한 빛과 함께 도전적인 기색이 돌고 있었어요. 우리랑 같이 놀다 가지 않을래?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어요. 김백호가 강지윤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도 안 되었어요. 김백호의 거친 숨소리가 강지윤에게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지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강지윤의 대답에 조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김백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기내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들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김백호의 눈빛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거부하는 여성은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이 그를 더욱 자극했어요.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김백호가 강지윤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강지훈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윤재수와 양도식이 강지훈의 양옆으로 다가왔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강지훈 주변을 에워쌌죠. 7명의 조폭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승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고 젊은 남성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상대가 너무 많았거든요. 강지훈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7명의 조직원들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기내 구조를 한 번에 파악했어요. 15년간의 대테러 작전 경험이 순식간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적의 전술을 계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김백호가 강지훈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김백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목이 꺾이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김백호는 순식간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지훈의 손에 의해 팔이 등 뒤로 꺾여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의 특수 제압술이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더 아플 수 있어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통제력이 담겨 있었어요. 기내가 순식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조직 두목이 한순간에 제압당한 것이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재수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강지훈에게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하지만 강지훈은 김백호를 놓지 않은 채로 윤재수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발로 윤재수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윤재수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양도식과 다른 조직원들이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좁은 기내 통로에서는 한 번에 한두 명씩밖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강지훈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순식간에 4명의 조직원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김백호를 제압한 채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조차 거칠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기내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내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강지훈 한 명이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서 있었어요. 승객들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놓아. 당장 놓으라고. 김백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어요. 강지훈은 압력을 조절하며 그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부상을 입힐 수 있고 너무 약하면 다시 반항할 수 있었거든요. 15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완벽한 힘 조절을 가능하게 했어요. 나머지 조직원들 중 일어날 수 있는 2명이 다시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김백호를 놓지 않은 채로 그들을 견제했어요. 더 이상 움직이시면 여러분 두목이 다칠 수 있습니다. 차분한 경고였지만 그 효과는 확실했어요. 조직원들이 멈칫했습니다. 양도식이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강지훈이 정확히 가격한 무릎 부위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지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수가 주먹을 들고 다가오려 했지만 강지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멈춰 세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더 대들면 여러분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강지윤은 기내의 다른 승객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너무 과격한 액션을 보이면 승객들이 더 놀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 노인분들을 생각하면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김백호를 바닥에 안전하게 눕힌 후 강지윤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707 특임단에서 배운 인간적인 제압법이었어요. 고통은 주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입히지 않는 기술이었죠. 승무원들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까 괴롭힘을 당했던 젊은 승무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지윤을 바라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좀 받은 편이라서요. 강지윤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아직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내 상황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장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 승무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했을 겁니다. 조직원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들의 두목이 한 여성에게 이렇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자리에 앉아 계세요. 착륙할 때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지윤의 말에 조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들은 강지윤을 감히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할아버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기내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강지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언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어. 그러네, 정말 멋진 언니다. 젊은 어머니도 감동한 표정으로 강지윤을 바라봤습니다. 강지윤은 여전히 김백호를 제압하고 있으면서도 주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다른 조직원들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내는 이제 평화를 되찾았고 승객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김포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공항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강지윤은 여전히 김백호를 제압한 채로 있었지만 이제 그의 저항 의지는 완전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기내 문이 열리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신속하게 조폭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백호는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강지윤을 째려봤지만 이미 그의 눈빛에는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아가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이들을 모두 제압하신 건가요? 경찰관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강지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707 특임단 소속입니다. 신분증을 본 경찰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707 특임단이라고요? 그럼 혹시... 네, 현직입니다. 다만 오늘은 개인 휴가 중이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지윤에게 다가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강하고 정의로운 분이 계시는군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놀라긴 했지만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젊은 부부도 아이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강지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커서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요. 강지윤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한 건 남을 돕는 데 쓰는 거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진짜 강한 거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저도 나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씩 강지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당했던 젊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언니가 나타나서 너무 든든했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다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강지윤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승무원들도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특히 기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승무원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모두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해요. 경찰관들이 조폭들을 모두 연행해 가자 기내는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지윤도 짐을 챙겨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맑은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강지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훈련 일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지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택시를 잡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강지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어요. 진짜 강함이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절제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란 누군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였어요. 강지윤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죠. 폭력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지만 정의를 위한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